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요. 최장지각 개원입니다. 예. 내일 개원식을 열고 이제 국회 일정을 진행하기로 여야가 이제 어제 합의를 했는데요. 지금 21대 국회 임기 시작 47일 만에 개원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1987년 헌법 체제에서는 지금 최장지각 개원이 됐다라고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 개원 연설 내일 하나요?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원래 이제 내일 그린 뉴딜 현장을 방문할 그런 일정이 있었는데 좀 이걸 바꿔서 국회를 찾아서 개원 연설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지금 개원 연설문을 9번째 고쳐 쓰고 있는 중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뭐 이전에도 지금 연설문을 계속 고쳐 쓰면서 개원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좀 계속 그런 좀 고충이 있었다라는 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연설은 약 30분 정도 이어질 예정이라고 하고요. 좀 내용에 있어서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한 국회 협조 이런 것들을 당부하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여야가 어떻게 합의해서 문 열기로 한 거예요? 어제 이제 양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하고 7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것인데요. 네. 일단 내일 개원식을 하고 그다음에 20일, 21일 양당 교섭단체 연설을 이제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2일부터 24일까지 분야별로 대정부 질문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30일 그리고 다음 달 4일 이렇게 두 날짜에 이제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법사위를 내놓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이 주기로 한 7개 상임위원장도 받지 않겠다. 이게 이제 미래통합당의 입장이었는데 이 입장은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지금 미래통합당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보건복지,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위에서 이 원래는 법안 소위가 하나였는데 이거를 복수 법안 소위 체제로 개편을 한다는 합의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복수 법안 소위 체제인 8개 상임위를 포함해서 이 총 11개 상임위에서 양당이 법안 소위원장을 나눠 갖기로 하는 그런 체제가 되는 것인데요. 다만 국방위의 법안 소위원장은 미래통합당 몫으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법안 소위가 복수란 얘기는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면 보건 관련 법안 소위, 복지 관련 법안 소위 이렇게 되나 보죠? 근데 이름이 제1법안 소위, 제2법안 소위 이렇게 붙여질 것인데 그렇지만 내용은 그런 식으로 되게 다 된다는 얘기겠죠? 그게 뭐 정해진 바는 아니지만 대개 나누려면 그렇게 알겠어요. 좀 나눠서 법안 처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 부의장하고 정보위원장 선출 문제는 합의안에 따로 명시를 한 것은 아닌데 더불어민주당이 일단 정보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하는 안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이 양해를 한 것으로 그렇게 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위원장으로는 이제 삼선의 전해철 의원이 유력하다 이런 보도도 같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국회 부의장은요? 계속 공석으로 두나요? 일단 국회 부의장은 이제 원래 그동안에 논의된 시나리오는 예를 들면 이제 뭐 다른 비교섭 단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좀 선출하는 방안까지도 이제 고려한다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심상정 부의장 설도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결정을 하지 않고 당분간은 좀 다시 이제 얘기를 해본다라는 얘기를 공석으로 하고 있는 당분간 둔다. 그렇습니다. 결국 그러면 양쪽이 좀 이렇게 합의한 거는 법안 소위 위원장을 복수로 여러 상임위해서 나눠 먹는다 그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상임위원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상임위원장은 받지 못하더라도 이제 법안 소위를 확보해서 실질적인 법안 처리 과정에 개입하겠다 뭐 이런 뜻인 건데요. 양당은 또 법안 소위에서의 법안 처리는 합의를 전제로 하기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법안 소위에서의 법안 논의는 지금까지 좀 만장일치를 기본으로 하는 그런 관행이 또 이루어져 온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법안 소위에서 만약에 미래통합당이 제동을 걸면 여당이 추진하는 주요 법안에 대한 비토권을 이제 확보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건데요. 다만 당내에서는 이럴 거면 차라리 상임위원장을 받는 게 나은 거 아니냐라는 이런 불만도 좀 제기가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쟁점이 될 법안들이 여럿 있죠 지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지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 중에는 질병관리본부의 승격과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 도입 등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그리고 부동산 대책의 연장 성격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의 이제 후속 입법, 그리고 공수처 출범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등의 이 공수처법 후속 입법, 그리고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와 상시국회를 골자로 하는 일하는 국회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이제 미래통합당이 내용면에서 상당히 강한 반대를 가지고 좀 이제 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일단 23일에 진행이 되는데요. 뭐 이 미래통합당과 언론을 통해서 이미 의혹 제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들 병역 면제 문제하고 유학 자금 출처 논란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데요. 이인영 후보자 아들은 2016년 3월에 이 척추 관절병증으로 신체 검사에서 5급을 받고 군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7월에 이 카트레이싱이라고 하는 좀 이런 뭐 차를 모는 이런 좀 그런 것들을 즐기고 또 맥주 상대
희생자를 멀쩡히 좀 들어올리는 그런 영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게 있어서 이게 이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논란이 된 건데요. 일단 이인영 후보자 측은 이 영상에 대해서 이 아들이 지인이 하는 행사에 홍보를 위해서 이제 영상을 찍은 것이고 여기서는 좀 연출한 장면일 뿐 이게 어떤 큰 무리가 가는 그런 동작들은 아니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게 병역 관련 의혹이고 유학 자금 논란은요? 일단 유학 관련해서 자금 출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이 이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이인영 후보자 측이 여기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와서 상당히 이것은 논란이 됐습니다. 일단 미래통합당이 의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이인영 후보자 아들이 스위스 바젤의 디자인 학교에서 유학을 했는데 이 스위스의 바젤이라는 곳은 생활비가 상당히 비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학비가 상당히 많이 들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인영 후보자의 예금, 자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오히려 이제 수억 원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설명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의심인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유학 과정 자체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인영 후보자의 배우자가 파주의 한 디자인 교육기관의 이사를 맡고 있는 상황인데 이인영 후보자의 아들이 유학을 한 이 스위스 바젤 디자인 학교하고 이런 좀 어떤 협약을 맺고 있는 점이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이인영 후보자의 아들이 이제 스위스 바젤로 유학을 갈 때 이른바 이제 엄마 찬스를 써서 이 디자인 교육기관의 어떤 그걸 통해서 유학을 간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또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의구심에 대해서 아직은 해명이나 이런 거 나온 것만 없죠. 방금 말씀드린 이 유학 과정 자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해명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게 통일부 설명입니다. 다음 박지원 후보자 청문회는요. 이건 이제 정보위원회 구성이 지금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정의 확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개인 차원에서의 의혹은 이미 또 언론을 통해서 제기가 된 상태인데요. 먼저 이제 박지원 후보자가 1965년부터 1967년까지 군 복무를 하면서 같은 기간에 이제 단국대학교에 편입을 하고 졸업까지 마쳤다. 이것은 이제 이상하다. 이런 의혹 제기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박지원 후보자는 서울 용산 육군본부에서 근무를 하면서 상급자의 허락을 받고 가까운 단국대로 통학을 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이게 이제 지금 박지원 후보자가 전역을 한 데가 광주에 이제 31사단으로 돼 있어서 이 해명이 맞는 거냐 이런 의혹도 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박지원 후보자는 실질적으로 이제 좀 복무를 한 곳은 서울 용산에 있었던 육군본부가 맞고 다만 전역을 할 때 이제 31사로 이제 거기로 옮겨져서 전역을 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녀의 국적 얘기가 있는데 두 자녀가 모두 또 미국 국적이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도 이제 좀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두 후보자는 신상 관련뿐 아니라 정책 관련해서도 공방이 예상되죠. 그렇죠. 아무래도 뭐 대북 문제, 외교 안보 문제 뭐 이런 것들인데 미래통합당은 이인영, 박지원 두 후보자에 대해서 각각 청문 자문단을 구성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자문단에는 외교 안보 분야 그리고 이제 특히 대북 정책의 전문성이 있는 좀 보수적인 입장의 전문가 및 정치인들이 상당수 이제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그래서 청문회 이전에 이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후보자들에 대한 사전 검증을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이 결과를 가지고 청문회에서 뭐 나름의 송곳질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거든요. 예. 그동안 미래통합당이 이제 청문회에서 좀 위력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이번에 좀 보기 드물 정도의 철저한 준비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좀 강하게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회 열리면 박원순 서울시장 문제도 다뤄지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20일에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가 진행이 되는데 애초에는 쟁점이 될 만한 내용은 별로 없다 이렇게 봤는데요. 이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게 이제 인사 외의 요인이지만 좀 이것들로 첨예한 어떤 논의가 벌어지는 그런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미래통합당은 이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해서 뭐 고소 내용 그리고 수사 관련 유출 의혹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장 비서실장 그리고 이제 언론에 등장한 젠더 특보 등의 또 이제 그 서울경찰청 관계자 등 11명의 추가 증인 채택을 요구를 한 그런 상황인데요. 예.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지난 8일에 청문회 증인과 참고인 관련해서는 의결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정상 다시 회의를 열기는 어려워서 이것은 거부한다. 이런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이 미래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이 사실 확인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라면서 경찰의 유출 경위 공개를 또 따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회 늦게나마 문 연다니까 반갑긴 한데 참 쟁점은 많군요. 산 넘어 산이에요. 갈 길이 너무 먼 것 같습니다. 김민하 기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